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세 사기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탁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엔 부동산 신탁 사기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신탁 부동산 관련 사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부동산 신탁의 경우 일반 중개사분들이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신탁 부동산을 취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중개업을 하는 내내 한 번도 신탁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본 적이 없는 중개사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중개사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고객분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신탁 부동산의 예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3번에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 그리고 수탁. 신탁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발생하는데요. 신탁자는 즉 부동산을 맡긴 사람, 그리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수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 원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옮긴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지인관계나 친분관계가 있는 부동산 손님이 부동산을 방문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원래 내 부동산인데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신탁을 맡겨놓은 거다. 그래서 나를 믿고 그냥 거래를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중개사분들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거래를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아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거래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 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체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에서는 항상 신탁 원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중개사의 설명 범위가 등기부 등본뿐만이 아니고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대부분 사전 승낙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회사 동의가 없는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익자, 계약 당사자, 세부 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탁원부는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탁원부의 경우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인 발급기도 불가하고요.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탁 원부를 보면요. 우선 수익자의 표시와 우선 수익금,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익자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우선 수익금은 채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익금, 채권액이 우선 수익금이 10억이라고 했을 땐 채권액 10억, 그리고 근저당이 10억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 계약의 예시입니다.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실어봤는데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 부동산의 선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3번, 4번, 5번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신탁, 계약의 임대차 등에 관한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보시자면 신탁 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가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지급하는 임료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여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금전은 임료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수납을 하고 어떻게 반환하는지 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수탁자가 관리한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신탁 원부상의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분들은 신탁 계약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먼저 발급받고 확보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계약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신탁 원부를 발급받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그렇다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화면과 같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둘 중에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받는 것보다 비용은 제법 많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신청인 전화번호, 발급 주소, 신청 서류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할 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탁 부동산, 신탁 물건의 판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수원지법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 선고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사건의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 제124조 제2항은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신탁 부동산을 중개할 때 등기부 그리고 신탁 원부까지 설명해야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법원 사건은 판지사항이 채무자의 과다한 채무 초과로 최우선 변제권 인정 불가하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 물건의 임대차 중개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임하시는 게 좋고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모두 불가하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상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하여 신탁원부 열람 증명을 발급받아 선순위 채권액 및 신탁원부의 임대차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신탁원부의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인터넷 등기소는 발급이 안 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 시점부터 신탁 원부를 확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탁 원부를 파악을 해야 계약 대상자, 입금을 누구에게 할지 미리 파악을 해서 계약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탁사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필요시 신탁 등기 말소 조건의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대금의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위탁자의 말을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수탁자에게도 임대차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고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계약하고 차후에 수탁자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절대 금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보증금만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입을 해놨고요. 위탁자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절대 금지. 임차인에게 신탁 부동산의 경우 최우선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고지했다는 내용을 자필 사인이나 도장으로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탁 원부에 기재된 우선 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신탁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계약된 부동산의 갱신 모두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신탁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신탁 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계약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간단히 정리해서 한글 파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이버에 복덕방 표소장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에 서식 자료에 보시면 위와 같이 특약사항의 별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중개 시 이용할 수 있는 양식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시어 수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